안녕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막상 그 시기를 맞이해보면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곤 합니다. 일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별 걱정 없이 생활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비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지출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작은 병원비조차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으면 검사비에 약값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만성질환으로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약값이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큰 병이 생기기라도 하면 수술비나 장기 입원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재활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물가 상승입니다. 은퇴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계산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 부족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만 원 하던 식료품이 몇 년 후에는 1만 2천 원, 1만 5천 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생활비 외에도 주거비나 공과금, 각종 유지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된 노후 자금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여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도 늘어납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가끔 친구나 지인들과 만나 외식하는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지출은 은퇴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막상 은퇴 후에 맞닥뜨리면 크게 와닿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주택 자금 지원, 손주의 양육비까지 도와주다 보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돕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이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생활비,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예상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자금을 다변화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금전적 현실은 누구나 맞닥뜨리게 될 수 있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외식도 자제하고 여가 활동도 줄이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지출만 하겠다는 뜻이죠. 만약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를 꿈꾼다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물가를 생각해보면 이런 금액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에는 같은 돈으로 지금처럼 살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약 20년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약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3,600만 원, 20년이면 무려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해지면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약값이나 작은 병원비도 쌓이면 꽤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번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몇백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고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의료비는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나 주택 자금, 손주 양육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돕다가 본인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여기에 집을 유지하는 비용, 공과금,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도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만약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살게 된다면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은퇴 후에는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취미생활이나 여행에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지출은 삶의 질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은퇴 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기도 해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가볍게 여행을 가려고 해도 교통비나 외식비가 만만치 않게 드니까요. 결국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노후 자금은 최소한 5억에서 7억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면 그 이상도 필요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은퇴하고 나서 부족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는 최소 생활비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다른 추가 소득원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니까요. 은퇴 후의 삶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데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소득원이 됩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납부 기간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추가 납부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쌓아두는 건데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복리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은퇴 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 형DB형과 확정기여 형DC형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또한 개인적으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도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절감 효과와 함께 노후 자금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즉시연금이나 변액연금보험 같은 상품도 있는데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지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형 연금을 선택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저축과 투자인데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할수록 작은 금액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자동으로 적립되는 시스템도 많아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아도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집을 상속할 필요가 없거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은퇴 후를 대비해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활동들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기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추가연금이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키워가면서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처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제도와 방법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누구나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한 발씩 준비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